이른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얻은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까지 허용하며 중동의 복병 요르단을 상대로 꽤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의 낮게 깔리는 좋은 슛으로 2대2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전에는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진행했고 결과는 요르단이 2대1로 앞서갔지만 후반은 매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동점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아시안컵 축구 팬들의 반응과 동시에 중국 반응, 일본 반응을 함께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축구인들의 반가운 소식을 모아 함께 기뻐하는 채널입니다. 거짓 정보를 다루지 않으며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컵 축구 팬들 반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후반에 좋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바레인 경기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죠. 왜인지 아세요? 클린스만이 경기 내내 내보냈어야 할 선수들을 후반에만 교체해서 나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못하는 선수들이 전반에 뛰고 있어요. 클린스만은 배우지 못했어요. 일본과 한국과는 달리 중동은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어서 아시안컵에 대한 열정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열정의 차이가 일본과 한국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요르단의 뛰어난 경기력에 감탄했어요. 한국에 실망했습니다. 패스가 엉망이었고 끊임없는 크로스가 비효율적이었어요. 클린스만은 4-4-2 포메이션을 그만둬야 합니다.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인으로서 클린스만은 우리가 2018년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큰 경고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가 한국에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전술이 없고 방치된 축구라며 많은 비판을 했지만 이제는 꽤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그 방식대로 신뢰를 얻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황희찬이 필요해요. 조규성은 아직 월드클래스 수준의 스트라이커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희찬이 노가웃 스테이지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조규성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미국인으로서 클린스만 감독이 최악의 감독 중 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발전을 최소한 10년은 후퇴시켰어요. 그는 전술적 안목이 없고 선수 선택도 최악이에요. 한국에 다른 스트라이커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에 뛴 선수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클래스를 보여주었고 한국의 후반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배팅했을 텐데 그의 지도력이 한국을 충분히 제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곧 이 대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요르단 팬으로서 오늘 경기가 정말 즐거웠어요. 특히 후반에 한국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웠어요. 한국에는 정말 세계 수준의 선수들이 많지만 특히 알타마리를 막은 수비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타마리는 리그 1의 몽펠리에에서도 에이스인데 이 수비수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한되었어요. 저는 그가 곧 좋은 리그로 이적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손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김민재 선수를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좋은 리그로 이적할 것이라는 칭찬이 재밌으면서도 듣기가 좋네요. 오늘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지기로 해줘. 함께 2위로 통과하자. 외국인 지도자에 의해 아시아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성적은 최근의 월드컵 상주국인 일본과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얼마나 연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토마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일본 국가대표팀의 전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앞으로의 시대는 저 평가를 하고 방심하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태권도 축구로 부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토너먼트에서 최후에 만나고 싶다. AFC 챔피언스 리그전의 한국의 경기 결과는 유튜브에서도 자주 농담거리가 되었고 불행하게도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본 온라인 축구 팬들도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결과는 그렇게 언급한 적도 없으며 일본이 한국을 의식하고 있음을 안다. 이라크에게 패배한 것으로 인해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오히려 일본 측이다. 이란전이라면 결승전처럼 총동원하지 않으면 현재 일본은 승산이 적다. 베트남,
이라크와의 경기 결과로 일본은 다른 나라를 말할 권리를 잃었다. 자국의 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란 대결을 보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항상 월드컵 예선에서 싸워온 상대, 서로 최상의 상태에서 보고 싶다. 손흥민의 활약을 더 보고 싶다. 이란전보다는 21-22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 선수와 일본의 수비수들과의 대결을 정말 보고 싶다. 승패와 관계없이 시끄러운 나라와의 경기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야후 코멘트에 만연한 노익장은 반사적으로 한국을 혐오하므로 이 글에 이해할 수 없겠지. 그들은 본래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대회전의 친선 경기에서 일본은 요르단에게 6대1로 이겼다. 친선 경기 결과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중국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강팀들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어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많은 약팀, 국가대표팀보다 랭킹이 낮은 팀들도 각자의 특색과 체계를 갖고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약팀이 정말 별로 없네요. 이렇게 많은 경기를 보고 나서 총 24개 팀 중에서 개인 기술, 패스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아마도 꼴찌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이 최강인 것 같아요. 조별리그에서 무패를 유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아직 골을 내주지 않았어요. 일본과 한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각각 2골을 내줬지만 하락세를 감추지 못했고 우리 국가대표팀은 패하지 않고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날카로움을 드러냈어요. 일본과 한국은 연속으로 골을 내주며 수비가 걱정되지만 중국은 강적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실력을 과시했어요. 요르단은 몇 년 전에도 준결승 8강 팀이었어요. 왜 그들을 약팀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혀 약하지 않아요. 국가대표팀이 더 약해요. 다른 팀들 경기는 긴장감이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는 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전혀 긴장감이 없이 플레이하네요. 좋은 소식은 아시아 3류와 2류, 2류와 1류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국가대표팀이 이미 4류팀이 되었다는 거죠.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간절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